삼라만상의 시각은 육생을 중심으로 인해 60분의 축으로 1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1시간은 12시간을 축으로 인해 24시간이 나타나 음양이 자리하는 것이죠. 1시간은 60분이에요. 60분은 6의 시간인 것이죠. 딱 인간은 1시간 일할 때 6의 편안함을, 6의 안락함을 우리는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차원은 5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도 5, 발가락도 5. 그래, 인간의 차원으로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은 50분인 것이고 6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60분, 10분은 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시간은 60분이고 6을 위한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일 2음, 4시, 12시간, 24시로 인해 하루의 일과를 마감을 해요. 그러면 1년은 1년, 2음, 4계절, 12달, 24절기로 1년을 마감합니다. 60이 주는 의미는 24시로 통해 하루를 끝맺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애 주기도 60갑자로 나누어져 있어요. 60갑자 한 바퀴를 왜 돌까? 이게 환갑이고 61살서부터는 또 다른 삶의 차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업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60대 한 바퀴 돌 때라는 것이고, 환갑이 지나서 이제 60 넘어 70까지는 간접적으로 운용의 주체로서 너의 업을 사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생 7, 8, 9 운이라, 여기서 50 넘어 60은 결국 70, 80, 90의 운으로 가는데 그 나이의 뜻을 그대들은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순환을 시킬까요? 그래서 이 공부는 60 넘어에 시작되는 70, 80, 90, 7, 8, 9 운의 차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6을 넘어가기까지는 육생을 삽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육생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생, 여기까지는 육권사를 위한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60이 넘고 7, 8, 9 운이라 이때부터는 인생살이 인생시대라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천과 후천은 60갑자로부터 다시 달라지는 것이죠. 6이 주는 의미는 정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12신장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 12신장은 1년 12달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질 삼라만상과 빈물질 삼천대천 세계가 공존하는 밝은 우주 지상이라 그랬어요. 이건 밝은 우주에서, 이 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2차원이고 3차원의 인간이 있으면 3차원이 되는 것이죠. 5차원은 인간인데 천지인의 기운이 움직이는 곳이 3차원이라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하는 현장의 사회로서 세상만사, 인간만이 가장과 사회를 오가며 생활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주에는 오행식간이 자리하는 것이고 또 지지에는 12지 동물이 자리하는 것일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이라는 것이죠. 동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천간은 오행이 있는 것이고 그 지지는 12지간의 동물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12개의 띠가 흥망성쇠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오행, 천간이
어떻게 작용을 해갖고 이 띠가 빚을 내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결국 천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간은 뭐야? 천간은 운용의 주체예요. 지간은 활동의 주체라는 얘기죠. 이 지지의 이 띠, 결국 나는 천간의 작용으로 인해가 지지가 빛나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인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4차원에서 받아온 게 사주라. 이미 너의 위계만큼은 주어진 것이라. 이 주어진 육생량을 위해 노력하지 말거라. 누구나 때가 되면 천간과 지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네 긍리만큼 너의 자리에 오를 것이니 오르고 난 다음에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천간은 지지를 위한 것에 있고 지지는 천간의 도움이 없으면 발복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 천은 지를 위한 것에 있어요. 어둠은 밝음을 위한 것에 있고요. 이로움은 아쉬움을 위한 게 있고, 음은 양을 위한 게 있고요.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것에 있어요. 자, 12지간 동물들이 천간오행의 구성으로 성장했어요. 이거는 다 보이는 물질 차원입니다. 12지 동물이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정신량이 필요해. 이 정신량은 누가 만들어? 이 띠로 태어난 이 띠에 맞는 그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빅물질 차원은 정신량으로서. 그래서 활동의 주체 에너지 원이 무엇인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한 뜸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육생 7, 8, 9 운이라 육식갑자로부터 새로운 삶은 운용의 주체로서 육식갑자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육식갑자 이후에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운용의 주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운용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할 그 에너지는 어디서 구하느냐? 이게 아주 궁금한 겁니다. 10살에서 60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 깊이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60살까지, 태어나서 60살까지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물론 통틀어 육식갑자 한 바퀴 돌 때까지는 활동의 주체요. 육생 7, 8, 9부터는 운용의 주체라고 했던데 양 속에는 음이 자리한 거고 음 속에는 양이 자리하는 게 음양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지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주는 사방을 통해 사계가 뚜렷이 나타나는 곳에서 살아가는 민족만이 가장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사주는 육생이에요. 올라가면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시기라고 했어요. 인간에게는요. 태어나서 10살까지는 모든 책임의 성장 발육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10세 전까지 그 모든 책임은 음의 기운 어머니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천적인 병이냐 후천적인 병이냐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3살, 7살 단위로 인해 갖고 어떠한 병이 걸렸느냐, 육신의 병이 걸렸느냐, 정신의 병이 걸렸느냐에 따라 갖고 어머니의 책임인가, 또 선천적 질병인가, 후천적 질병인가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 통틀어 10세 전까지는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어머니의 잘못이라. 이거는 모든 게 선천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살에서 20살까지는 선천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양가 부모,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7은 20일부터는 후천적인 것이라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30살까지는 21살에서 30살까지는 본인의 책임인 거고, 결혼을 해서 반려자를 만났다면 이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라든가 안 좋은 것은 함께 살아가는 그 배우자한테 주어진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선 분명한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37은 20일까지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은 나를 위한 것에 있지 너를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만이 이 교육의 쓰임을 다하는 것이지, 이 쓰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내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채우기도 전에 어설프게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너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너나 어려워지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서나 너를 위한 자격이 주어졌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만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7은 20일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만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20일에서 30살까지는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을 하기 위해 음과 양, 남녀가 만나 갖고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이루어 놔야 돼요. 가정이 있을 때만이 전적으로 행해 현장 사회로서의 진출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에너지 충전소 가정이 없는데 어찌 행해 현장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또 가정이 있다 한들 에너지 충전소 부인이 현찮지 못하거나 부인이 없다면 여기는 에너지 충전소라 얘기할 수 없는 하숙집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0살까지는 음양합의 공유수를 이루어 갖고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이룰 때만이 30살부터 시작되는 사방을 통해 사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에요. 30살은 동쪽이라 얘기할 수 있고 푸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봄으로서 나의 삶의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예요. 30살. 40살은 4차원의 기운이 있다. 여름으로서 이 씨가 청기를 받아 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라. 이 청기는 4차원의 기운, 천의 기운이라고 그랬어. 영의 기운이 서려 있지 않으면 육생의 육의 열매는 칠칠하게 맺질 못하는 것입니다. 칠칠할 때만이 육생의 열매가 제대로 연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 바로 인간에게 작용이 돼요. 그러면 50대는 40대 성장시킨 육생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이죠. 내가 30, 40대 어떠한 행로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결국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간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었고 누구를 통해 어떠한 삶을 배웠느냐, 인연맞이를 다했다면 50대는 그에 따른 결과물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50대가 아주 중요한 건지, 50대 수확한 게 없어서 어려워졌다면 나는 30, 40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 똑같이 얘기해요. 50대 수확을 했으면 60을 맞이를 하잖아요. 60이 뭐예요? 60갑자 한 바퀴 도는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수확을 했으면 저장을 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저장은 어디다가 해요? 창고에 한다는 것이죠. 50대의 육생량을 수확을 했다면 60대는 이 에너지, 수확한 결과물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데, 이게 나 먹고 살기 위한 결과에 국한될 것일까요?
7, 8, 9 운이라고 그랬어. 육생의 동물처럼 살아온 그 과정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1, 2, 3, 4, 5, 6은 육생, 나를 위한 결과물을 일어났다면 60갑자 한갑부터는 내 안에 창고에 가둬온 육생의 열매들이 많을 것이라.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의 그 에너지를 먹었을 때 너는 비로소 너의 삶을 살아간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업을 사는 그 기간이 60갑자 한 바퀴 돌면서부터라는 얘기예요. 50대에 수학을 하는 것은 30대의 영의 차원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영의 차원의 기운을 잘 받을 때가 언제나 30대 파종할 때는 얘기죠. 그러면 파종의 씨앗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잘 알아야 돼. 이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이 아무리 틈새라 하지만 천의 기운의 에너지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씨앗은 파종한다 한들 이게 새싹이 튀어나오지 못해 여름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안거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생장, 수장,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성장을 시켜 가을에 수확해 겨울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3, 4, 5, 6의 차원인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원인 것이며 동서남북의 차원인 거지. 저장이 문제. 한 바퀴 돌고 나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말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면 아쉬운 활동 주체에서 이로운 운용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쓰임을 다할 때만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인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것이고, 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만이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이지, 내가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지도 못한 채 어떻게 너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놓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하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없어요. 이로움의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가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연은 찾아들지 않는 것이죠. 꽃피는 춘삼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거 기간 내에 따라가고 10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공부? 수학을 한 육생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르게 쓸 때만이 나의 번복되는 그 삶은 빛이 날 것이라. 이 빛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동안거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하안거는 공부 안 해요. 여름은 천의 기운을 마저 4차원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육의 질량이 커 나가는 그때인데, 육의 질량이 커 나가도 현천을 판에 머물러 멈춰 버려 내 공부를 해 나간다면 여름의 성장을 육의 열매가 하지 못하면 가을에 수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안거를 안 하고 동안거를 하는 것이죠. 이 동안거가 결정이 됐고 그 씨앗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공부가 됐고, 석 달여를 공부했다면 다가오는 게 영동달이죠. 사실 영동달은 없습니다. 어느 도파에서 만들어낸 게 영은 동쪽에서 온다 그랬고 영동달인데, 영등달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하늘 높이 치솟는 달이 2월에 영등달인 것이죠. 왜 그 도파에서는 영동달이라고 했냐? 모든 시작은 동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의 계절이 봄이라 그 기운은 동쪽에서부터 그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그 기운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영동달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등달이에요. 영이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만물의 씨앗이 어디가 좋고 틈실한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등딸은 저마다 갖고 있는 이 씨앗의 기운에 영의 기운을 얼마만큼 쓸어주느냐에 따라 갖고 3월 파종, 4월 장, 5월에 키워서 6월에 수확하면 칠칠한 곡식을 수확해 8,000원을 통해 9,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영등딸이 내가 동안거 공부할 때 얼마만큼 내가 수확한 에너지 육생량을 꽃피는 춘삼월로 인해 그 쓰임을 다하겠느냐, 다하기 위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갖고 영등딸에 들어갔고, 다시 말해 4차원의 기운 영등할미가 그 씨앗의 기운을 불어넣는 기간인 것이에요. 심판의 달이 아니에요. 그건 겁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동안거를 무시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의 혈안이 되었다면 어찌 그대가 갖고 있는 씨앗의 영의 기운이 머물겠습니까? 안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꽃피는 춘삼월의 파종에서부터 이상 기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등딸은 심판의 달이라고 무시무시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동안거를 통해 새로운 꽃피는 춘삼월에 갖고 있는 요 시, 여기에 얼마 많은 영의 기운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갖고 결실의 차원이 달리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꽃피는 춘삼월이 결국 파종이요. 4월은 4차원의 영의 기운이 내려오는 거고, 5월은 인간을 위해 곡식이 여는 것이고, 6월은 육의 열마가 나타남에 따라 이게 7월에 칠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월 칠삭은 결국은 뭐예요? 비가 내려 육의 곡식의 기운을 알알이 채워주는 것이고, 3월 삼진날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죠. 3월 삼진날은 시작이요, 파종이요, 7월 칠삭날은 결실이라. 이게 인간 삶에 고스란히 주어지고 있어요. 3, 7은 20일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나는 입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모든 에너지 차원을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21살에서 30살까지는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을 마련했다 하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회로의 진출이 나의 씨앗을 심는 그 때가 사회로의 진출. 30살에서 40살, 40살에서 50살에는 영의 기운에 따라 나의 바운다리를 넓혀가는 것이고, 5는 육의 결실, 행위의 결실이 튼튼히 맺는 것이고, 60살은 수확하는 것인데, 한 바퀴 돌았으면, 수확했으면 수확한 에너지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느냐, 육식갑자가 주는 의미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시무시일이라 시공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삼라만상에는 공간만 있지 시간의 차원은 없어요. 이 시간은 빛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돌고 돌아갔고 음과 양, 낮과 밤이 돌아가는 때를 가리켜 60으로 나눠갖고 시간으로 정한 것이죠. 빛의 흐름에 따라 정한 게 시간이지, 시간을 통해 빛의 흐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빛의 흐름은 결국은 뭐야? 꽃이 피고 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꽃이 피고 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또 뭘로 표기했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로 표기한 것이죠. 시간은 이로 인해 육을 건사시켜 육생안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 동안가가 주는 의미, 이 장의 계절,
에너지를 어떻게 충실하게 부과시키느냐, 어떠한 공부를 통해 어떻게 더 거듭나느냐. 이 거듭나는 것은 육생량을 벌어들이는 데 있지 않고 벌어들이는 것을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의 시스템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공부가 여기에 자리하는 것도 뿌리 민족이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인 만큼 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몸통 가지를 위한 활동 주체를 위한 정신량, 그 영양 성분을 생성시켜야 하는데, 이 생성시키는 계절이 음의 계절, 겨울이라는 것이죠. 이때 얼마만큼 나의 에너지를 생성시키는가, 이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동안과 법문 제1회차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